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금성백조 예미지입니다. 인천 중리지구 B3 블럭이죠. 공공택지 지구다 보니 세대수가 1009세대인데 분양 물량이 그대로 1009세대입니다. 분양가는 24평은 약 4억, 5구 타입이죠. 84 타입인 33평은 약 5억 5천 정도입니다. 특별 공급은 12월 22일 월요일, 1순위는 12월 23일 화요일. 필요 자금은 24평은 1억 2천 정도, 33평은 1억 7천 정도, LTV 70을 계산해서 대출이 모두 나왔을 경우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자, 비규제 지역이라 LTV 70이 나오고요. 시세 차익은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사항은 전매 3년이 걸리고요.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중도금 이자가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청약 정보. 자, 세부 물량이죠.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공급 금액 보시고요. 백수도랑 평명도 보시고, 자금 계획, 시세 차익, 그리고 마지막 입지까지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재당첨 제한 10년이고요. 전매 제한이 3년.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거. 그리고 특별 공급 접수일은 12월 20일 월요일, 1순위는 23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세대주 요건이 중요합니다. 왜냐? 부부 중복이 가능하냐 안 하냐거든요. 지금 노부모 부양만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고요. 생애 최초나 1순위가 세대주 요건이 없어요. 신혼부부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가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생애 최초, 와이프는 신혼부부. 그리고 1순위 때 남편, 와이프 둘 다 쓰면 총 4번을 쓸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소득과 자산 기준은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요 두 개의 청약 선택지만 본다는 거. 이제 총 공급 물량을 봐보겠습니다. 총 1009세대를 뽑죠. 그 중에 특별 공급만 무려 646가구, 그리고 일반 공급이 약 363, 총 물량의 약 65%를 특별 공급에 배정했습니다. 그중 신혼부부가 230세대, 약 23%죠.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이 생애 최초, 약 20%죠. 그리고 이제 다자녀냐 기간 추천. 특히 이 기간 추천을 정말 많이 뽑네요. 99세대. 이 정도면 거의 뭐 미달이 나겠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이 뽑는다는 거. 일반 공급 세대수도 약 363세대나 뽑네요. 다음으로 다자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자녀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처음에 지역으로 나뉘죠. 근데 이 지역에서 이 우선에 당의 50%를 배정하는데 이 당의 50%에 경기도 거주민 모두가 들어갑니다. 즉, 내가 이천이 아니라 하남, 과천에 살아도 요 당의 50% 물량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이나 인천 사시는 분들은 요 일반 50%에 그래서 원래 청약이라는 게 당해 지역 아니면 사실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다자녀 특별 공급에 한해서는 내가 기타 경기 살면 요 우선 50%를 배정받을 수 있고요. 내가 서울이나 인천 살아도 이 일반 50%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이가 2명인데 이천에 살고 있지 않다 하시면 무조건 다자녀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점으로 이제 순서를 가르죠. 지금 그 다음 순서가 미성년 자녀 청약자 연령 추첨이 있지만 대부분 배점에서 갈립니다. 보통 로또 청약은 90점 이상이어야 돼요. 뭐 레미안 트리니온 같은 경우는 90점이 나왔죠. 최저 가점이. 일반적으로는 70점대인데 솔직히 요 이천 중리지구 같은 경우엔 50점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생각보다는 없기 때문에 당첨 가점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점을 보시면 미성년 자녀수나 영유아 자녀수는 자녀가 특정 나이가 넘어서면 떨어지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일 기준 내가 지금 내 가족의 미성년 자녀수나 영유아 자녀수 나이가 정말 중요해요. 모집 공고가 나는 순간에 내 자녀가 만 6세가 넘었다 하면 5점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자, 요 두 가지 점수 말고는 요 밑에 세대 구성원,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요 네 개의 점수는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점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59 타입은 59A가 많이 뽑네요. 84 타입은 84A가 많이 뽑고요. 그래서 요건 웬만하면 물량이 좀 되기 때문에 평면도를 보시고 한번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 방법은 먼저 소득으로 가릅니다. 소득으로 이렇게 5개 단계로 가르고요. 그 다음에 자녀 유무를 봅니다. 그래서 자녀 유무,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보는데 여기서는 2천이 우선이기 때문에 2천이 아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경쟁이 있으시 자녀 수, 자녀 수도 같다면 이제 추첨으로 갑니다. 대부분 인기가 많은 곳은 요 자녀 수, 여기에서 2자녀로 갈리고요. 인기가 없는 곳은 1자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미지 같은 경우엔 1자녀에서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2순위에서 자녀로 가르기 때문에 최소 1자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정 방법을 보시면 1단계 신생아 우선 공급, 2단계 신생아 1번 공급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 외벌이 100%, 맞벌이 120%에 해당되면 우선 공급을 주고요.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이면 일반 공급을 줍니다. 자,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1, 2단계를 받고요. 만 2세 아이가 없으면 요 3, 4단계를 받습니다. 3, 4단계는 똑같습니다. 100%, 120%가 3단계, 4단계는 140%, 160%. 마지막 5단계는 추첨인데 소득이 160 초과일 때 혹은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일 때. 네, 이렇게 가고요. 내가 만약에 신생아 우선 공급에 해당돼서 1단계로 지원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요 1단계 낙첨자들과 2단계 지원자들이 함께 지원이 됩니다. 또 2단계에서 떨어지면 이제 3단계로 지원되고 4단계, 5단계. 그래서 총 1단계로 지원하신 분들은 5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생아 일반 공급으로 지원했다. 근데 떨어졌다. 그러면 요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4단계로 갑니다. 지금 2단계의 이 소득 분위는 140%에서 160% 이하입니다. 3단계는 100%에서 120%죠. 소득 분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 일반 공급, 즉 2단계로 지원해서 낙첨자들은 소득 분위가 맞지 않은 3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4단계, 요 일반 공급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낙첨되면 5단계로, 즉 2단계 지원자들은 총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3단계 지원자들은 당연히 떨어지면 4단계 그리고 5단계, 3단계도 3번의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생애 최초 물량을 보시죠. 생애 최초 선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신혼부부랑 비슷한데 첫 번째 소득으로 가릅니다. 이렇게 5단계로 나뉘죠, 여기도. 그 다음에 지역. 근데 뭐 2천이 우선이니까 2천 아니신 분들은 사실 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추첨. 신혼부부 특권과 다른 점은 생애 최초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 15%, 신생아 5%, 일반 우선 공급이 35%, 일반 공급이 15%. 이렇게 나뉩니다. 소득 분위를 따질 때 아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엔 맞벌이와 외벌이 구분이 있었죠. 하지만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엔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 맞벌이 외벌이 구분 없이 130입니다. 신생아 일반은 맞벌이 외벌이 구분 없이 160% 이하.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건 동일하고요. 우선 공급, 일반 공급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1단계에서 떨어진 사람은 총 4번의 기회, 1단계는 4번의 기회, 2단계는 3번의 기회. 여기서도 신생아 있는 가정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원래 보통의 내가 자녀가 1명이다 하면 보통 생애 최초를 쓰시고요. 이렇게 내가 자녀가 2명이다 하면 신혼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 예미지 같은 경우에 물량이 워낙 많고 분양가도 좀 높기 때문에 아이 1명이시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웬만하면 다 될 것 같고요. 특히 애 1명인데 생애 최초를 쓴다? 거의 100%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요 소득분위 안엔 들어야겠죠. 그리고 요 5단계 추첨에서 1인 가구가 있습니다. 1인 가구에선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게 나뉘죠. 단독 세대인 분들은 자 60 타입 미만만 지원 가능해요. 그래서 단독 세대들은 요 59 타입, 요 추첨, 요 물량만 지원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단독 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자 모든 물량 추첨 물량이 가능하죠. 자, 다음 일반 공급입니다. 여기서 가장 저희가 관심 있는 게 1주택 추천 물량이죠. 즉, 유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물량. 자, 이렇게 5984 나눠보시면 59A 타입이 16, 59B 타입이 2세대, 84A가 12, 84B가 2, 84C가 1. 여기도 보시면 가점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무주택 추첨, 낙첨자들과 요 쓰신 분들과 같이 가고요. 또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1주택 추첨이신 분들과 또 무주택 추첨에서 낙첨되신 분들 같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요 1주택 추첨 물량이 꼭 1주택이신 분들이 당첨되시라는 보장이 없어요. 위에서 낙첨되신 분들과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또 무주택자 분들께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1주택자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물량이 많은 것을 위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84C나 84B는 두 세대 한 세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두 세대는 쓰지 마시길. 그리고 5급 B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무주택 추첨이신 분들, 특히 가점이 낮으신, 사실 여기도 가점이 높을 것 같진 않지만 내 가점이 뭐 20점대다, 30점대다, 엄청 낮으신 분들은 그래도 뭐 이 추천 물량을 노리셔야겠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59A나 84L을 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요 가점 계산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자, 보시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32점. 그리고 부양가족 수 보통 3명 아니면 4명이죠. 여기서 내가 4인 가족이다 하시면 나 자신을 뺀 3명을 칩니다. 부양가족이. 그래서 20점. 배우자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 만점인데 17점을 받죠. 그래서 보시면 자, 무주택 기간 32점. 그리고 내가 부양가족이 3명이다. 즉 4인 가구다. 그러면 20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7점. 자, 요 세 점수를 다 더하면 69점이 나옵니다. 즉 4인 가족 만점이 69점이란 말입니다.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상당히 지금 당첨 가점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 비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계약금은 5%입니다. 정말 좋죠. 5%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이 60%인데 딱 3회차에 걸쳐서 냅니다. 보통은 6회차에 10%씩 내는데 3회차에 20%라는 거. 왜냐? 입주일이 2026년 10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주할 때까지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요렇게 20%씩 3회차 나눠서 내고요. 근데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야, 중도금 무이자 혜택 좋죠. 그리고 발코니 확장도 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발코니 확장 무상, 중도금이자 무상.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을 받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가 보증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주위에 안 나오시는 분들 한 명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신다고 가정하고요. 보시면 분양가, 자, 5984 나눠서 볼게요. 자, 59는 분양가가 4억 정도죠. 최고 분양가 기준 4억이고 에어컨 약 770, 옵션 제가 맥시멈으로 잡아봤습니다. 1,000만 원. 그럼 총 소요 비용이 25평 같은 경우에는 4억 1,700 정도. 자, 84 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 분양가가 약 5억 4천에서 5억 6천 사이입니다. 에어컨은 880만 원, 모든 방에 설치했을 경우에요. 옵션은 약 880 정도를 잡았습니다. 아, 물론 25평보다 좀 작게 잡았나요, 제가? 한 1200 정도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잡으면 총 소요 비용은 5억 6천에서 5억 7천 사이가 나옵니다. 즉, 분양가 대비 올라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적죠. 발코니 확장하고 중도금 이자가 무이자기 때문에. 다음으로 배치도랑 향을 한번 봐볼게요. 가운데 3개와 제가 표시 안 해놓은 여기 우측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5구 타입. 4개 정도로 분리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요 110동하고 111동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앞이 뻥뷰가 나와서. 그리고 정남향인데 뷰도 좋죠. 그래서 5구 타입을 쓰시려면 당연히 5구 A 타입의 배정 물량이 정말 좋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좌측동 여기는 지금 요 1열을 제외한 105동, 101동은 좌측에 LH 1단지가 있어서 뷰가 단지 뷰가 나옵니다. 특히 여기 2호 라인, 3호 라인 남서향 뷰는 LH 1단지로 뷰가 다 막혔어요. 물론 109동 같은 경우에는 앞이 뻥뷰라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우측동을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엔 또 B4블럭이 들어와요. 그래서 104동, 106동 남동향 라인은 뷰가 또 꽉 막히겠죠. 하지만 요 112동 같은 경우엔 맨 앞동이다 보니 남동향이든 남서향이든 뻥 뷰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미지의 로얄동 로얄호는 요 앞에 1열동 라인이 가장 로얄동 로얄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5구 타입은 요 가운데가 정남향을 보죠. 그리고 하천도 보이고요. 자, 이제 5구 타입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5구 A, B 타입 둘 다 4베이 판상형이죠. 제가 5구 A 타입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베이 판상형이란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같은 양을 봅니다.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방 3개도 남향을 보는 구조죠. 마통풍이 이렇게 가능한 구조고요. 그리고 4베이 특징이 방 3개가 밑으로 깔리다 보니 이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고 길게 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타입에 비해 드레스룸이 정말 넓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 나와 있는 평면도 중에선 4베이 판상형을 가장 선호합니다.
보시면 A랑 B타입 모두 4배의 판상형이기 때문에 평면도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둘 중 선호도를 따지려면 A가 더 좋습니다. 왜냐? 요 배정동을 보시죠. 지금 5구 A타입 같은 경우엔 제가 말씀드린 로얄동이 110동, 111동 배정이 됩니다. 하지만 5구 B타입은 요 뒷동만 배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요 뒷동도 좋긴 해요. 하지만 무조건 단지 뷰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되고 좀 아이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5구 A타입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84 타입도 똑같이 4배의 판상형이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A타입과 B타입은 알파룸이 있어요. 이렇게 알파룸이 있고요. C타입은 알파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호도는 A타입과 B타입이 더 높겠죠. 지금 C타입의 선호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그리고 A타입과 B타입을 비교하면 B타입이 현관 창고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면 선호도를 굳이 따지자면 84 B타입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84 A타입, 그 다음에 84 C타입으로 갑니다. 하지만 배치 선호를 따져보시면 84A가 더 좋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로얄동을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요 109동과 112동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84A 타입과 84A-1 타입은 모두 다 요 112동과 109동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점수가 높거나 아이가 있고 자신 있다 하시면 무조건 84A를 쓰시겠죠. 그리고 내 점수가 30점대다. 그리고 난 신혼인데 아이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 B타입이나 C타입을 쓰셔야겠죠. 또 C타입도 나쁘진 않아요. 방 개수가 적지만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도 있죠. 그리고 침실 요 1에 드레스룸도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룸이 총 2개죠. 그래서 C타입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나라 정서상은 요 수납 공간이 아무리 많아도 알파룸 하나 더 있는 걸 최우선시 여긴다. 다음으로 이제 필요 자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자, 저희가 두 가지로 항상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실거주를 할 때, 두 번째는 전세를 줄 때. 실거주 할 때를 보시면 그러니까 비규제이기 때문에 LTV가 70%까지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소요 비용이 요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LTV 즉 잔금 대출은 보통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으로 가는데 여기가 공공택지 지구다 보니 사실 감정평가 기준이 분양가 기준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보시면 이 분양가 기준으로 LTV 70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59 A타입은 2억 9,200으로 동일하고요. 84 ABC는 약 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소요 비용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빼면 59 AB 타입은 1억 2,500 정도가 나오고요. 84 ABC는 약 1억 7천 정도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전세를 줄 때를 생각해 보죠. 주변이 이천 중리 택지 개발 지구가 비슷하게 입주하다 보니 주변 전세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천역 앞에 있는 이천 현대 홈운 아파트를 보면 2005년에 입주했는데 2억 7천이에요, 전세가가. 그리고 여기 이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2018년에 입주했는데 3억 8천 정도고요. 예미지의 34평 전세 가격을 3억으로 잡았습니다. 25평은 2억 7천으로 잡았고요. 생각보다 많이 보수적으로 잡았죠. 왜냐? 입주 시기 때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 시세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 보증금으로 분양 아파트 잔금을 납부시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올 현금을 들고 있는 세입자를 받아야 돼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내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니 다른 세대보다 확실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고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만큼 가격적으로 1,000만 원이라도 더 싸게 내놔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택지 개발지구 같은 경우엔 이 택지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입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입자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전세를 준다는 시나리오보다는 내가 실거주한다는 느낌으로 계획을 짜시는 게 맞습니다. 시세 차익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예미지가 여기 있죠. 사실 요 이천역이 요 아파트들이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바로 가는 길이 없어요.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가냐? 자, 이천역 홈타운 같은 경우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예미지도 사실 어 지하철역에서 요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직선 코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보면 이천역 현대홈타운 2005년에 입주한 아파트는 3억 3천. 롯데캐슬 여기는 34평이 약 5억 정도입니다. 자, 물론 요 5억보다는 당연히 요 예미지가 높겠죠.
지금 2018년도 아파트고 예미지는 2026년도니까 약 8년 정도 입주 기간이 차이가 나죠. 지금 주변 아파트들을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택지 개발지구다 보니 여기 둘 다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 완판이 났지만 분양 당시 경쟁률은 3대 1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 완판된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여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상승 기대감이 지금도 높죠. 지금 보시면 자, 분양받는 사람들이 5억 2천에 여기를 모두 완판이 됐다. 이 말은 즉슨 이 아파트가 5억 2천에 분양을 받아도 여기는 5억 5천, 6억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양을 받겠죠. 그런데 예미지는 보시면 여기보다 분양가가 3천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예미지가 제공하는 게 뭐죠? 발코니 무상, 그죠?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사실 중도금 무이자하고 발코니 요거 합치면 2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되죠. 2천만 원이면 요 뒤에 분양한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요 뒤에 분양한 아파트들보다 여가도 훨씬 가깝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투자 목적보다는 이천에 뭐 하이닉스나 주변 반도체 회사를 다니신다면 예미지는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봐요. 뒤에 아파트들보다 입지도 좋고 지금 중도금이나 발코니 확장이 무상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사실 가장 비싸게 나왔지만 그래도 뒤에 아파트들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뒤에 아파트들이 분양할 때는 서울과 경기 남부가 토어제랑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기 전입니다. 지금은 이천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를 보던 사람들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지 않은 이천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때보다는 확실히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청약 문턱이 높아졌죠.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실거주 의무도 있고요. 하지만 예미지는 대출도 많이 나오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 두 아파트 분양할 때랑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저는 지금 예미지가 차기 이천 대장으로 봅니다. 세대수도 가장 많고 초품화도 그리고 역도 가깝고요. 이제 입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천역이 있죠. GTX-D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경강선 이천역이 요 B3블럭 금성 백조 예미지 어떻게 가냐면 요렇게 걸어서 가야 되죠. 직선 거리로는 사실 700m 밖에 안 되는데 되게 기역자로 가다 보니 1.3km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바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초품화, 유품화죠. 그리고 주변에 자, 여기 관공서가 있죠. 보건소, 시청, 경찰서, 세무서까지. 그래서 공공청사가 있어서 여기 주변 전세 수요나 매매 수요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복하천이 흐르죠. 여기 이렇게 복하천이라고 복하천, 근린공원 등 공공택지 개발지구다 보니 녹지가 정말 풍부합니다. 여기 지금 구도심 예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다 빌라나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수요들이 다 여기로 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요 B1블록이 완판이 되었는데 분양가가 5억 3천이었습니다. B3블록은 5억 5천이지만 발코니 확장비 무료,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B1 블록보다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더 많고 초품화, 유품화요. 그래서 B1 블록보단 당연히 B3 블록이 좋다. 그리고 향후 B3 블록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자, 금성백조 예미지가 2000 차기 대장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세대수도 많고 초품화라는 점이 정말 무시 못해요. 지금 2000 중리 공공택지개발지구에 가장 큰 수요가 신혼부부겠죠. 하이닉스나 아니면 주변 관공서나 반도체 단지 다니시는 분들일 텐데 대부분 나이대가 20대, 30대, 40대겠죠. 초품화, 유품화라는 점은 정말 큰 메리트죠. 그리고 이천역에서도 제일 가까운 신축 아파트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지만 중도금이나 발코니가 무이자라는 거. 이천이 직장인 분들에겐 최고의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미지는 투기 목적보다는 실거주 위주의 젊은 세대 분들이 들어가시기 정말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직장 다니시면서 아이 키우기도 좋고 공공택지다 보니 평지고 네모 반듯하게 잘 지어졌죠. 그래서 이천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넣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성백조 예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유익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